자, 우리가 함수라고 들어본 printf라던가 요 함수라던가 아니면은 scanf 요 함수 저희가 벌써 2개나 배웠죠. 자, 근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C 언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 말고도 저희들이 직접 함수를 사용자가 정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함수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출력문을 처음 배웠었을 때 이 30이라는 나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나이가 이제 점점 바뀌죠. 31, 32, 3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 우리는 뭘 배웠어요? 어떤 개념을 배웠죠? 변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값을 딱 하나밖에, 한 공간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수 담을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 뭐 age라고 붙여놓고 그 age라는 공간에 뭐 30을 집어넣은 다음에 얘네들을 숫자로 출력하겠다 라고 해놓고 뒤에서 뭐 age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요것만 요 age의 값만 여기서 바꿔주면 얘네 2개가 싹 바뀌었죠. 뭐 얘와 동일하게 얘네들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값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값을 저장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저장하고 싶을 수가 있죠. 내가 코드를 얘를 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값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변수를 만든 거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줄의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 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값만 띡 있으면 안 될 거고, 이런 물결 괄호가 있어야겠죠. 우리 if문이든 for문이든 while문이든 여러 줄의 실행할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물결 괄호가 항상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넣었었고, 자, 이것처럼 저장할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하는 요 물결 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자, 생김새를 또 알려드려야겠죠. 함수도 우리 기본적인 문법을 외워야 되니까요. 자, 맨 앞에 우선 return 타입이 오고요. 그 다음 우리 변수를 만들고 나면은 뭘 붙여줬어요? 자, 나 공간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줬었죠. 자, 얘도 뭐가 필요해요? 이 함수를 나중에 가져다 쓰려면은 이 함수 이름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함수 이름, 자,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예요? 함수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자, 다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실행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printf 이렇게 함수 딱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게 실행이 됐었죠. 자, 이 printf라는 함수도 어딘가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미 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출하죠? 우리 printf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뭐다? 이 부분이 함수를 만든 정의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뭐다? 그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다. 자, 저희가 우선 지금은 return 타입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return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return 해가지고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요 return할 값의 자료형과 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저한테는 상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상사가 저를 불러요. 뭐 함수 이름이랑 안 하면 제 이름이에요. 전혜성씨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겠죠, 상사님한테. 자, 그랬더니 상사가 일거리를 줬어요. 자, 일거리를 주고 제가 그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상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리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뭘 리턴을 할 거냐, 뭐 정수를 리턴을 할 거냐, 뭐 문자를 리턴을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딱히 리턴할 게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리턴할 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를 voi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정수를 리턴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뭐 5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여기는 뭘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5의 자료형이 뭐죠? 인트죠, 인트. 정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문자다 이러면은 뭐 캐릭터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을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우선은 저희는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리턴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냥 계속 voi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함수 이름은 변수 이름처럼 그냥 마음껏 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변수 규칙과 동일하게 안 되는 것들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매개 변수도 지금 여기다 작성을 해드리긴 했는데 만약 여기 매개 변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얘도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 호출을 할 때 왜 굳이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변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자, 제가 변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저 age라는 변수 부를 때 우리 어떻게 부르죠? 이름으로 그냥 age에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근데 함수도 만약에 똑같이 함수 이름도 제가 만약 여기다가 뭐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name이라는 함수를 부르려고 한다 이랬는데 그냥 변수처럼 이렇게 불렀다 이러면은 얘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변수인가 함수인가 뭘 호출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항상 뭘 해줘야 된다? 뒤에 이렇게 괄호가 붙어야 된다. 요걸 보면 이제 우리도 알죠. 아, 그래서 scanf 때도 괄호가 있었고 함수 이름 뒤에 printf도 그래서 요 괄호가 있었구나, 함수여서 그랬었구나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아시면 되겠죠. 꼭 괄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함수명 뒤에.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죠? 리턴 타입, 함수명,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요거였잖아요. 자, 근데 우리 보면은 얘 메인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메인 함수라고 부르죠. 자, 근데 함수 안에다가 다른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할 때, 자, 우리 두 개로 나눴죠?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함수를 호출하는 것.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하고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해야 돼요. 이거 꼭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메인 함수 안에 자꾸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저희 방금 전에 구구단 했었죠. 자,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함수를. void. 그러면 함수를 만들기 전에 그거부터 만들어 봅시다. 구구단부터. 자, 2단을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돌 변수 i 만든 다음에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printf
앞에는 단, 뒤에는 i, 그 다음에는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2단위 출력이 되겠죠. 네, 요 헬로 월드 빼고. 자, 지금 2단 출력된 거 확인되실까요? 자, 저는 99단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또 사용을 할 것 같아서 재사용을 할 것 같아서 저 코드를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해요. 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사용했으니까 나는 저 4줄의 코드를 저장하겠다. 자, 그럼 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요?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우선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리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void 이렇게 써놓고 함수 이름 아무렇게나 지으면 된다라고 했죠. 대신 변수처럼 뭐 띄어쓰기라던가 뭐 숫자로 시작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99단 2단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요 괄호 안이 매개 변수 자리인데 매개 변수도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 물결 괄호 중괄호 안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재사용할 코드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요거 재사용하려고 하죠. 얘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99단위 출력이 될까요? 출력이 안 되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의를 해놓는다라고 해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다. 뭘 해야 한다? 호출해야지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호출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였죠. 99단 2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얘를 출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는 99단 2단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얘를 2번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은 반복문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뭐 반복을 하게끔 하던가 얘 같은 이 행동을.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이 이름으로 된 걸. 이렇게. 자, 그러면은 2단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내가 4번 부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훨씬 코드가 깔끔해지고 간결해지고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 다시 F 누르고 새로 고침해보시면 자, 함수 기본 호출 정의해서 문제 함수의 기본 호출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보시면 자, 제가 미리 함수를 다 정의를 해놨어요. 함수 1번, 함수 2번, 함수 3번, 함수 3번. 자, 위에 있는 함수를 올바르게 호출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성입니다. C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요. 라는 걸 출력을 하고 싶어요. 아래처럼 출력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는 거였어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얘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호출을 하죠? 지금 요 안녕하세요 출력을 하려고 하면 요 함수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함수 3번에 호출을 하고 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출력이 될 테고 저는 전혜성입니다. 얘가 지금 출력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함수 1번이 호출이 되면 되고요. 자, 그리고 C 언어를 통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 2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아요는 함수 4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정의되는 부분 메인 함수 우리
변수 안에다가 변수를 정의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잘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함수의 기본 호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호출하는 거 해봤으니까 뭐 또 해봐야 되겠어요? 정의를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정의를 제가 대신해드렸잖아요. 그쵸? 자,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정답이랑 문제에서 함수의 기본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떠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어떤 에러 메시지가 떠요? undefined introduce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부르기는 했어요. 호출을 하긴 했는데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뭘 불러낸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해야겠죠. 자, 정의 어떻게 하나요? 요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요 introdu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 introduce라는 함수 호출을 했는데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정의를 하겠다 해서 메인 함수 밖에다가 void 함수 이름 뭐예요? introduce 해놓고 여기 괄호 열고 닫고 하는데 요 매개 변수 저희 지금 따로 하는 거 없으니까 비워두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요 introduce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뭐가 호출이 되면 돼요? printf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얘가 돼야겠죠.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잘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가 return 타입 그리고 함수명 그리고 여기가 매개 변수 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 하나 빠뜨린 게 있다면 호출을 할 때 여기다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 2단 함수 2단이지 함수로 9구단 2단을 정의를 해놓고 걔를 호출을 하는 건 한번 해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5단을 호출을 하고 싶어요. 자, 처음에 2단을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저는 갑자기 5단을 호출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뭐 여러 개 있겠죠. 얘를 5로 바꾸고 뭐 얘도 함수 이름도 5로 바꾼 다음에 뭐 이렇게 호출을 하던가 아니면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5단으로 뭐 이러던가. 그리고 얘를 호출을 한번 해주는 거죠. 5단을.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숫자 하나 이거 빼고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재활용하려고 재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함수라는 개념을 배운 건데 이러면 전혀 재사용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쵸? 고작 요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단위라는 요 숫자를 여기서 지정을 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함수에서 내가 그 단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호출할 때 내가 몇 단을 보고 싶은지 나 5단 출력해줘, 2단 출력해줘, 뭐 3단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 라고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내가 계속 다른 값을 받고 싶으면은 위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정의해 놓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값을 보내기로 한 거죠. 2단, 3단 이런 식으로 그 최소한의 값을 실어 보내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 괄호 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값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그 함수 제가 이렇게 만약에 2단, 5단 이런 식으로 값을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 안으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99단 2에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99단 5라는 곳에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자, 근데 값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어디 넣을 만한 보낸 값을 받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그 스캔F 했을 때도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그 입력한 값을 집어넣겠다 이런 것처럼 얘도 내가 2라는 값, 뭐 5라는 값 이런 값을 보내게 되면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변수가 뭔 거예요? 여기 공간에 들어갈 매개 변수인 거죠. 자, 말 그대로입니다. 얘하고 얘를 매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변수 아니고 매개 변수. 자, 그러면은 우리 변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선언할 때 뭐 int a는 2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만약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선언해. 그러면은 뭐 int b는 5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여기 호출할 때 지금 요 들어가 있는 숫자 있죠. 2와 5 얘가 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뭘 작성을 해야 되는가? 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싹 긁어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랑 정말 똑같죠. 그래서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호출하는 요 부분에 들어간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낸 값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여기. 그래서 만약 여기서 a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요 받은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함수를 정의하는 쪽과 호출하는 쪽을 매개한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인 거고 각각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변수랑 똑같이 왼쪽 공간이 여기, 오른쪽 값이 여기. 자, 한 가지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매개 변수를 그러면 하나만 꼭 보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2개도 보내야 되고 3개도 보내야 되고 5개도 보내야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요? 콤마하고서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도 쳐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보낸 값은 몇 개죠? 2개죠. 2랑 5 여기서 2랑 5. 자, 근데 지금 받는 공간은 몇 개예요? 1개죠. 자, 우리 변수 안에는 값 몇 개 저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었죠. 그 뭐냐 age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age라는 변수 안에 30과 50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막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 덮어쓰기가 되는 건 있어도.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하나의 공간 안에는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개의 값이 넘겨졌다 이러면은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2개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2라는 값은 요 a라는 공간 안에 저장이 되고 요 5라는 값은 요 b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만 맞춰주시면 된다? 개수만 맞춰주시면 된다. 값을 여러 개 보내는 건 상관이 없고 이게 안 맞으면 100% 오류난다 라는 거. 자, 숫자 출력기라는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2를 출력을 하고 5를 출력을 하고 10을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 콘솔 창에. 이 우선 함수가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나겠죠. 왜 오류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마땅하게 함수를 완성시켜서 이 아래가 오류가 나지 않고 2, 5, 10이 출력될 수 있도록.
자, 우선 얘 실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봤어요. 숫자 출력기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선 우리는 요 에러부터 없애야겠죠. 어떤 에러부터 없애면 돼요?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void 함수 이름 요걸로 호출한 거니까 얘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자리 안에 매개 변수 자리인데 우선 없애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우선 아까 전에 생겼던 오류와는 다른 오류가 생겼어요. 이제 뭐래요? 아, 여기서 지금 2라는 거 보냈고 여기서 지금 호출할 때 5 보냈고 여기서 10 보냈는데 그 안엔 없네? 받을 공간이 없어 이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를 5를 10을 얘네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정수니까 int 뭐 내가 원하는 변수 이름 뭐 a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2라는 값을 정의하는 위에다가 보내는 거고, 그러면은 요 a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2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그대로 받은 값 그대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printf 하고서는 %d 해서 a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가 들어갔을 때는 2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호출을 했어요. 5를 넣어서 5를 출력해줘 이러면 5 나올 거고, 10을 넣어서 10을 출력을 해달라 이러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숫자 출력기를 3개 만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함수를. 자, 우리가 복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복사기. 그 복사기 안에 우리가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뭐 기존에 인쇄가 됐던 뭐 종이를 넣고 그게 이제 인쇄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 그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뭐 연말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뭐 월간 보고서 뭐 각각 다른 내용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사기 뭐 3대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복사기는 한 대만 있으면 되고 그 안에 있는 값만 그거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함수 이름도 숫자 출력기라고 만들었어요. 자, 여기 반복문과 함수라고 해서 문제 하나 더 올라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자, 함수를 완성시켜서 아래와 같이 작동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처음에 버전 하나는 자기소개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10번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0번을 물론 printf 함수를 10번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귀찮은데 그냥 반복문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함수 안에 반복문을 넣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소개라는 함수는 무조건 호출을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10번이 무조건 호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2라는 함수는 요 안에 지금 숫자가 들어가죠. 1, 뭐 2, 3 이런 식으로 그 받은 숫자만큼 반복문을 돌려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5를 했다, 숫자 5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총 5번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은 1 이렇게 해놨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딱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오류가 뜨죠? 자기소개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자기소개2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린 뭘 해줘야겠어요? 정의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void 자기소개 그리고 void 자기소개2. 자, 여기까지는 우선 기본적인 작업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어떤 오류가 떠요? 아, 나 지금 하나 보냈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 값을 받아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변수 하나 만들어줘야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호출했을 때 안녕하세요가 10번 출력이 되면 되고, 자기소개 툴을 호출했을 때 그 보낸 값만큼 반복이 돼서 출력이 되면 되겠죠.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출력이 되려면 우선 printf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이제 몇 번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번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는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고급진 방법을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시작하는 값 i는 1부터 어디까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을 하겠다. 뭐를? 얘를. 자, 실행해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이상. 1, 2, 3, 4, 5, 6, 7, 8, 9, 9천 10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10을 포함하지 않거나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자기소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무조건 10번을 반복하는 요 함수까지는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소개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지금 받은 요 숫자만큼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포문 우선 i는 1부터 몇 번 반복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 받은 a라는 숫자만큼 반복하고 싶은 건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가 a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계속 반복을 하겠어.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뭐를 반복할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가 10번 뜨는 것도 확인했고 지금 한 번 뜨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만약 여기 숫자가 뭐 5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면은 5번 반복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10번이다 이러면 10번이 출력되는 것도 위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애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지 않은 버전, 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한 버전 이라고 해서 두 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매개 변수라고 해서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국어 인사에 매개 변수 1을 넘기면 안녕하세요, 2를 넘기면 하이, 3을 넘기면 봉주르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잘못 썼죠,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우선 출력이 돼야 되고 다국어 인사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얘는 이전에 봉주르 안녕하세요 하이 이걸로 분류했던 것처럼 분류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넘겨진 횟수만큼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다국어 인사라는 함수와 다국어 인사2라는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왜냐면은 그게 왜 구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실행을 해봤는데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다국어 인사부터 해볼게요. 얘 계속 주석 처리 안 해놓으면은 여기 계속 뜰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보면 다국어 인사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void 다국어 인사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실행을 했을 때 그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내가 값을 하나 보냈는데 그거랑 안 맞아 개수가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변수까지 만들어주면 이제 오류가 나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게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봉주르.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이. 얘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출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얘가 받은 그 숫자가 3이면은 봉주르, 1이면은 안녕하세요, 2이면은 하이 였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if 만약에 말이야 지금 내가 받은 A가 1과 같을 경우 3이죠. 3과 같을 경우에는 봉주르를 출력을 하고 if, else if 그 받은 A가 1일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else 그 외일 경우에는 하이 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봉주르 안녕하세요 하이가 딱딱 맞게 본인이 입력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근데 요거 지금 보기가 결정이 되어 있죠. 1은 안녕하세요, 2는 하이, 3은 봉주르.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조건문 if 말고 뭐 또 있죠? 스위치, 케이스, 문 또 있죠. 걔를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걔 사용을 해보면 스위치 입력받은 그 A라는 값을 케이스 그 값이 1과 같으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케이스가 2와 같으면 하이 그냥 디폴트 1과 2가 아닐 경우에는 printf 봉주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도 봉주르 안녕하세요 하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국어 인사는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다국어 인사 2를 만들어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석을 해제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다국어 인사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죠? 그럼 정의해주면 되죠. void 다국어 인사 2.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지금 여기 값 2개 보냈는데 공간이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뭐 2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if 만약에 말이야 그 첫 번째 받은 숫자가 1과 같으면 반복문을 돌려. 어떻게? i는 0부터 i는 어디까지? c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1부터
C와 같거나 작을 때까지 이렇게 넣는 게 더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럼 뭐 출력하면 되는데 1이면은 안녕하세요. 자, 실행시켜보면 안녕하세요 5번 여기 호출한 게 있으니까 여기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요 L 받은 요 숫자가 1이 아니에요. else if L이 2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요 그대로 가져다가 하이 그리고 else 그 L이라는 게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러면은 봉주르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봉주르가 3번 출력이 됐고 안녕하세요가 5번 출력이 되고 하이가 1번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요 숫자 어디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우린 뭐 해주면 됩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자, 다국어 인사 3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원래 기존에는 그 받은 L이라는 숫자가 1이냐 2이냐 3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 C에 맞게 반복을 했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다국어 인사를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쓸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느냐. 자, 여기 지금 조건문 같은 게 하나도 필요가 없죠. 여기도. 자, 원래 기존에는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안녕하세요 뭐 하이 봉주르 얘가 달라졌어요. 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국어 인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뭘 보내면 됩니까? 본인이 받은 요 앞에 있는 게 요 파멸해주는 그 기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냐 하이냐 봉주르냐. 자, 그러니까 요걸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반복문을 1부터 두 번째 받은 그 숫자까지 돌릴 건데 그러면은 그 반복 실행하면서 뭐 하면 되는데 이러면은 다국어 인사 함수를 호출을 해서 L이라는 값을 넘겨 이러면은 요 받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값이 여기로 A로 넘어가게 되면서 A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다 보여주겠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하이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뭐 하이도 개수를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하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푸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 건 안 되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건 가능하다 라는 거. 요 안에서 다국어 인사를 정의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함수 안에다가는 함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함수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